자,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유죄 판결이 내온 이후에 얘네들이 지금 되게 이상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자, 지난주 토요일 날 최민희가 무슨 발언을 했습니까? 비명계 움직이면 내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 라고 되게 무서운 발언을 했어요. 자, 심지어는 뭐까지 했습니까? 민주당 이해식이가 이재명 사진을 올리면서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방탄조끼가 찢겨짐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무엇이냐? 이와 관련돼서 삼총 삼김은 숨을 고르고 있고 심지어는 이재명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이재명을 감싸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되게 웃기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들.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방탄조끼가 찢겨지고 있고 그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는 아직까지도 이재명 방탄에 몰두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께 난파선에 침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김어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간략하게 들어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대법보다 빠르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됩니다. 이제 대법이 대선보다 빠르면 이재명이 손드는 사람이 다음에 됩니다. 두고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김어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정치 인생이 끝나더라도 이재명이 손이 들어주는 사람이 민주당의 포스트 당권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김어준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해석에 따라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민주당 안에서 아직까지도 이재명이 줄을 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무슨 말이냐? 얘네들이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끝나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이재명 1급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왜겠습니까? 과거에는 이재명 체제와 관련돼서 민주당 내부에서 비명이란 얘기 찍소리나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플랜 B를 얘기하며 뭐 하고 있어요? 이재명이 점 찍은 사람이 낙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스스로 과거에 하지 않았던 얘기를 현재 한다는 거는 이재명 체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걸 자신들이 자인하는 꼴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언젠가는 이재명의 등을 돌리며 다음 민주당 타자에게 줄을 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다 보니까 요즘 김어준이가 되게 바빠요. 되게 바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좌파 유튜버로 좀 보는 편이라고요. 왜냐? 얘네들의 동태를 살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김어준이 과거랑 현재랑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김어준이 가짜 뉴스를 생성했어요. 그리고 그걸 다른 좌파 유튜버들이 받아다가 선전선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구조가 좀 달라요. 이제는요, 다른 좌파 유튜버들이 선전선동을 한 내용을 김어준이 받아다가 이것을 보도하는 겁니다. 구조가 다른 겁니다. 예전에는 원인이 김어준이었다면 이제는 김어준이 원인이 안 되고 김어준이 받아다가 가짜 뉴스를 선전선동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김어준이 어제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하냐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합니다. 자, 이재명이 21세기 김대중이래요. 이재명이 검찰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을 사실상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북한 김정은이랑 똑같이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저는 딱 말씀드리지만요. 김어준한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김어준에게 진실이 필요하겠습니까? 김어준한테 팩트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 말인즉슨 아직까지 민주당 내부에는 이재명 방탄 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즉 그와 관련돼서 이재명 방탄을 해야지만 자신이 돈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따위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도 김어준이 개딸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심지어 어제 어떤 방송을 하냐면요. 이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유죄 묻은 사진 조작됐다. 그러니까 이번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과 관련돼서 지금
이재명이 골프와 관련된 얘기를 유죄 판결 내리니까 그와 관련돼서 조작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방송이 되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를 보고 조작했냐라고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이 제출된 사진이 있고 원본 사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원본은 저렇게 여러 명이 찍었는데 국민의힘은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을 4명으로 확대해서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들 주장에 따르면 이게 조작됐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신규 여러분들.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원본 사진을 확대했다고 조작합니까? 네?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원본 사진이 있는데 그걸 확대했다고 조작했다고 말하냐고. 근데 그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김어준 방송에서 저 따위로 방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느 국민이 믿겠냐고. 어느 사람이 이걸 공감하겠냐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억지를 부리는 거죠. 왜?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반박이 안 되다 보니까. 자, 심지어 얘네들이 어떻게까지 방송을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합니다. 백현동 뒤집을 근거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있어서 백현동은 빼박 유죄였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뒤집을 근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요. 이 방송이 무려 2시간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2시간이. 제가 그걸 봤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들이 뭘 가지고 뒤집으려고 할까? 자,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쌍욕이 나왔습니다. 왜냐? 볼 게 없어. 자, 무슨 말이냐? 얘네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합니다. 자, 보시면 이걸 까더라고요. 2014년 10월 국토교통부가 줬었던 공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 도시 건설 및 자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정책 사업임을 용도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 말로는 이게 지금 이재명의 백현동 유죄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문건이다. 라는 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일단 첫 번째 물어볼게요. 이 내용이 협박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국토부의 이런 내용이 협박이라고 느껴지세요? 더 나아가서 이 이후에 국토부가 어떤 공문을 보냈습니까? 이런 거 보냈잖아. 특별법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심지어는 뭐라고요? 귀씨가 적이 판단하라고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주장하는 그 국토부 공문 이후에 어떤 공문이 나왔다고요? 특별법이 아니다. 귀씨가 적이 판단하라 라는 공문이 나왔는데 왜 이걸 숨기냐고. 심지어 그런 과정 속에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백현동 자신이 결재까지 했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왜 이와 관련돼서 없는 얘기를 지어내냐고. 더 나아가 이미 끝낸 걸 왜 있는 것처럼 얘기하냐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재명이 활용 정점의 유죄를 찍었잖아요. 뭐 때문에? 지가 스스로 판례를 준비해왔잖아. 자, 신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바로 민주당 좌파들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근거 있습니까? 법리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재판부가 충분히 들여다봤고 이미 재판부의 증거로 채택된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뭐 하는 겁니까? 억지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억지. 새로운 게 없어. 맨날 똑같은 거 가지고 맨날 똑같은 선전선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웃긴 주장인지를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정리를 해보면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재명의 무죄를 입증을 못합니다. 그 어떠한 증거조차 제출을 못하고 있어요. 억지를 부리는 거죠. 자, 이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떤 억지까지 부리냐?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립니다. 자, 저는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자, 김어준 방송에서 한 거예요. 이재명 죽이려는 633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공직선거법 재판에 있어서 1심 몇 개월, 6개월, 2, 30 각각 3개월은요 뭡니까?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을 죽이려는 법칙이다 라고 우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와. 자, 신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김어준이 생성을 했어.
김어준이. 자, 그럼 이걸 이제 누가 말하냐? 좌파 전체가 얘기할 겁니다. 좌파 전체가. 어떤 식으로? 법원이 이재명을 탄압하기 위해서 633 관련된 선거법을 만들어냈다. 지금 이와 관련돼서 633을 가지고 이재명을 죽이려 한다라고 이들이 전체적으로 선전선동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누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특명을 내렸기 때문에. 자, 더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 가지고 실제 어제 사법부가 밝혔습니다. 재판 지연이 원인이 됐던 김명수식 법원장 추천제 5년 만에 폐지했어요. 제가 항상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원래는 법관들이 성과를 두고 판결문을 얼마나 썼는지, 올바른 판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한 성과를 두고 실제 승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김명수가 뭐 했다고요? 그걸 없애버렸다고요. 뭘로? 인기투표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재판부, 판사들이 판결 빨리 내릴 필요 있겠습니까? 안 내는 거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재명의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문재인 정권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조희대 대법원에서 폐지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까지 말하고 있습니까? 633 선거 판결 지켜라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싫은 거야. 왜냐? 당장 6개월 뒤, 즉 당장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 이재명과 관련된 1심 판결이 이재명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때문인 거죠. 이러니까 이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까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재명을 죽이는 거야? 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270조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심, 3심 및 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얼마나 억지를 부리고 얼마나 웃기는 일을 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 아무런 논리가 없어. 아무런 법리 해석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자신들이 우기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지금 이들은요, 이재명 이후는 아무도 준비를 안 했어. 사실상 이재명 1급 체계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자, 당장 뭐가 되는 겁니까? 1심이 확정되면 이재명이 10년간 피의선고권이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이재명 뒤에 이는 사람 지금 있습니까? 아무도 안 보여요. 그냥 뭐 하는 겁니까? 오로지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런 준비 과정이 없었던 겁니다. 자, 더 나아가 민주당 뭐 해야 됩니까? 434억 뱉어야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즉, 어떻게든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려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들이 지금 끝까지 이재명 방탄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런 과정 속에 이들이 미래가 보입니까, 신규 여러분들? 네? 이런 민주당 좌파들한테 미래가 보여요? 지금 어디만 한정돼 있습니까? 이미 지난주 끝난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지금 이들이 빠져가지고 끝까지 이재명 무죄를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는요, 쟤네들과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이미 이재명 선거법 1심 재판은 마침표 찍었습니다. 우린 이미 박수치고 끝냈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재판이죠.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이 있고 그 이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재명의 관련된 사법 리스크 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좌파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있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많잖아요. 어떤 것? 이재명은 조만간에 경기도 법인카드도 횡령 혐의로 기소될 것이고 정자동 특혜 의혹도 기소가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대장동 저수지 428억도 기소될 거라는 겁니다. 즉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최소 3건이 더 추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의 방탄 조끼는 찢어지다 못해서 아예 사라질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이제는 재판 지연이 안 되니까. 더 나아가 당장 633을 지키게 되면 이재명 방탄조끼가 찢겨지게 될 것이고, 그 찢겨진 방탄조끼로 이재명이 앞으로 있을 재판들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못 나오는 겁니다. 못 나오는 거예요. 즉 이재명의 실제 법정 구속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연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드리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바로 이거. 자, 제가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대법원 예규. 이거 띄워야 된다고요. 이거 띄워야 된다고요.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이게 무서워가지고 찍소리를 안 해요. 이와 관련해서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된다 그랬어요. 이거 된다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미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위증교사만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게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대북송금도 체포동의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대북송금을 맡고 있는 신진우 부장판사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남들보다 빠르게 재판을 빠르게 진행할 의사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즉 뭐 하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재명의 똥줄이 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민주당 좌파들은 지금보다 더더욱 어떻게 할 줄 몰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여론을 띄워야 된다고요? 체포 동의안 필요 없다. 대법원 예규에 따라서 이재명과 관련된 법정 구속이 떨어지면 바로 꼬린 가능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여론을 띄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저들은 지난주 금요일날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는 이미 마침표를 찍었고, 이제는 다른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하나하나 법리적인 근거들을 찾아내고 있고, 실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지금 좌파들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우리와 비교되는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민주당 좌파들은 더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런 건데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들이 서로서로 어떤 싸움판을 벌이는지, 이들이 서로서로 어떤 폭로전을 하는지 잘 지켜보고 그걸 잘 수집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것을 수면 위로 띄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이죠. 문재인. 자,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드디어 김정숙이 검찰에 출석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와 관련돼서?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과 관련돼 가지고. 근데 김정숙은 이거 말고도 많죠. 되게 많습니다. 김정숙은 이거 한 건으로 검찰 올 게 아니라 앞으로 줄줄이 소환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실제 검찰이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참고로 김정숙이 검찰 안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입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어떤 거 관련돼 가지고 이미 문재인과 김정숙과 관련된 계좌 추적 끝내놨고, 그런 가운데 김정숙이 무려 몇 차례? 3차례나 3자로 튕겨서 문다희한테 돈을 보냈다라는 것.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보냈다라는 것.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렇게 김정숙이 문다희한테 돈을 보낼 때마다 문다희는 뭐를 했습니까? 부동산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산 부동산이 뭐예요? 바로 이런 걸 한 거죠. 양평동 주택, 영등포 오피스텔, 제주도 주택. 자, 그런데 그렇게 부동산을 사는 과정 속에서 문다희가 뭐까지 했습니까? 불법 숙소를 운영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피의자로 입건까지 되었던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어떠한 정치권 도움 없이, 그 어떠한 언론의 도움 없이 다 우리가 자료 찾아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 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값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힘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것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재명 재판에 많은 언론들이 몰두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 잊지 않고 문재인, 문다희, 김정숙과 관련돼서도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요, 한 분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동훈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저는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은 문다희가 검찰 조사와 관련돼서 방문, 전화, 모든 조사를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참고인 조사가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문다희 미음자료도 꺼내봤습니까?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누구? 김정숙과 관련돼서 출석 요청을 했어요. 그럼 저는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했던 것만큼만 김정숙한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과 관련돼서 국민 눈높이를 또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제3자 비공개 조사 아쉽다고 말했잖아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혹 규명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은 김 여사인데 설마 김건희 여사에게만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김정숙엔 찍소리 안 하는 거 아니겠죠?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네, 문다희를 향해서도 한마디 안 했는데 설마 같은 김 여사를 두고 김정숙과 대해서 한마디 안 하는 거 아니겠죠? 저는 끝까지 지켜보고 이와 관련돼서 끝까지 물음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미리 예고를 해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게이트와 관련해서 2차 고발장 제출합니다. 오늘 오상종 단장님이 누구를 진은정이란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2차 고발장 제출해요. 왜냐? 국민의힘이 안 하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 제가 어제 댓글을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준 PD, 그거 경찰이 수사 중이래. 근데 왜 계속 방송을 하냐? 경찰 수사 믿고 기다려보자. 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또 뭐 분열 조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게이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니까 우리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도 수사기관이 수사 중 아니었습니까?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요. 공처가 수사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도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데 왜 대통령실 압박했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도 말하면 안 됐었죠. 압박하면 안 되죠. 제발 우리 사람의 기준을 가져가지 말라고요. 왜 한동훈과 관련된 이슈가 터지니까 수사기관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겁니까? 똑같이 두십시오. 수사기관을 똑같이 둘 거면요, 양측 똑같이 두라고요. 근데 김건희 여사를 말할 때는 수사기관이 기준이 아니라 한동훈의 기준을 두고, 한동훈이 기준이 되었을 때는 수사기관의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제발 우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자고요. 어떻게? 사람에 두지 말자고요. 우리의 가치와 목적에 두자라는 겁니다. 우리 한동훈 지지자분들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기다리지 않고 한동훈이 말했던 대통령실 압박에 박수를 보내줬다라면요, 우리는 똑같이 한동훈을 압박하는 우리 우파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게 일치된 기준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